도레미파 쏠! 안녕하세요. 쏘리의 실험실의 쏘리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지옥의 왕이라고 불리는 플루토늄입니다. 핵의 원료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생각보다도 플루토늄은 많은 곳에 사용되고 있어요. 오늘은 그거를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첫 번째, 지옥의 왕이라고 했죠. 왜 이런 별명을 갖게 됐을까요? 이 플루토늄은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강한 방사능을 뿜습니다. 그래서 핵폭탄의 원료로 많이 쓰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한창 진행 중이던 상황이었어요. 맨해튼 프로젝트에서 핵 개발을 하고 있었는데 플루토늄이 발견되자마자 이거는 핵을 만드는 데 써야 된다 하고 캐스팅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프로젝트가 핵을 개발하다 보니까 최고의 기밀이었던 거죠. 그때는 전쟁 상황이었으니까 다른 나라들에서 뭐 똑같이 이렇게 해버리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당시에 보고서 이런데 플루토늄이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됐어요. 대신에 구리라고 일단 써놨대요. 그러면 진짜 구리가 쓰일 때는 어떻게 했냐? 말 그대로 진짜 구리라고 써놨대요. 이렇게 구분을 한 거죠. 그래서 이 기밀이 밝혀지기 전까지는 이 보고서를 몰래 본 다른 사람들이 구리로 핵을 만든다고? 구리는 쉽게 구하잖아. 그래서 막 폐건물을 털어가지고 구리 손을 뽑고 훔치고 난리가 났었대요. 기밀이 해제됐을 때 본격적으로 플루토늄, 이 94번 원소가 이름을 갖게 됩니다. 처음 발견을 했던 글렌 시보그라는 과학자가 명왕성의 이름을 따와서 플루토늄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죠. 그런데 이 플루토가 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죽음의 신, 그 다음에 저승의 신인 하데스를 의미합니다. 이런 거랑 연결이 돼서 그러면은 이 핵연료에 쓰이는 플루토늄은 저승의 왕이구나, 이렇게 명명이 된 거죠. 여기서 재밌는 게 또 하나 있어요. 우리가 원소 기호를 정할 때는 보통 이름에 앞에 두 글자를 따와서 지어요. 그러면은 플루토의 앞에 두 글자 하면은 PL이 됐어야 됐거든요. 근데 PU라고 지었어요, 이 사람이. 그런데 이게 사실은 이 사람이 정말 많은 원소를 발견했어요. 이번에는 살짝 드립을 쳐보고 싶은데 미국에서는 불쾌한 냄새가 날 때 이렇게 코 잡고 피우 이런 식으로 좀 놀린대요. 그런 거를 좀 따와서 장난으로 제출을 했는데 승인이 돼버린 거예요. 극소수의 동료들과 아들한테만 그 사실을 살짝 알려줬대요. 그래서 최근이 돼서야지 그 아들분께서 그 이야기를 공개를 하면서 밝혀졌다고 해요. 그러면 이 플루토늄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자연에서는 거의 얻기가 힘듭니다. 플루토늄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반감기가 제일 긴 애가 약 8천만 년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 지구의 나이는 무려 46억 년이죠. 비교해봤자 잽도 안 된다고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런 무거운 원소들은 지구가 생성될 초기에 쫙 끌어들여 왔다고 했잖아요. 그때 만들어진 플루토늄은 사실상 이미 다 소멸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플루토늄은 어디서 얻느냐? 우라늄에서 옵니다. 우라늄이 종류가 여러 가지라고 했었죠. 그 중에서 대부분이 238, 안정적인 238이라고 했는데 얘한테 중성자를 팍 때려주면은 얘는 분열을 하는 게 아니라 중성자를 그대로 꿀꺽 삼켜서 플루토늄으로 진화를 합니다. 원자력 발전을 돌릴 때 우라늄 238을 같이 써요. 핵을 만들 때는 우라늄 235를 가지고 90%로 농축을 해야 되는데 원자력 발전할 때는 농도가 그냥 5% 정도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5%만 235짜리 놔두고 95%는 이 우라늄 238로 채워놔도 되는 거예요. 그럼 원자력 발전을 막 돌리고 나면은 이 남은 238들이 중성자랑 합쳐진 플루토늄이 나오겠죠. 걔들을 탈탈탈탈탈 긁어 모아가지고 짠! 플루토늄 만들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플루토늄으로 정말 만약에 핵을 개발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플루토늄을 얻기 위해서 원자력 발전소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근데 얘는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까 뭔가 시설이 이렇게 두 개 같이 있네? 그러면 쟤네 핵 만드는 거 아냐? 이런 식으로 들키기가 쉽다고 해요. 그러면 이 플루토늄이랑 우라늄은 어떤 차이가 있냐? 일단은
가격부터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당연히 플루토늄이 훨씬 비싸겠죠. 여기서 나오는 애니까. 어느 정도로 비싸냐면요. 우라늄은 우리가 원자력 발전할 때 쓰는 한 5% 정도 농축시킨 우라늄 기준으로 1kg에 400에서 800만 원 정도 한대요. 보고서마다 가격이 많이 다르긴 해요. 근데 90%까지 농축시킨 무기를 위한 고농축 우라늄은 1kg에 약 3.9억까지도 간다고 해요. 꽤 비싸죠. 플루토늄은 훨씬 더 비쌉니다. 우선은 1kg에 보통 6에서 13억 정도가 되고요. 고농축을 시켜서 무기용으로 정제를 했을 때는 무려 52억까지 갔다는 보고서도 존재합니다. 이만큼이나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왜냐하면 얻는 과정도 복잡하고 무기로 만들 때도 과정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만큼 비싸지는 거예요. 세계 최초의 핵실험으로 사용했던 가제트. 얘가 플루토늄 폭탄이었죠. 우라늄 폭탄은 사실 단순하고 간단해서 잘 터질 걸 알아요. 근데 플루토늄은 이거 될까? 안 될까? 좀 긴가민가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플루토늄을 세계 최초로 핵실험에 이용을 했던 거죠. 그럼 이 둘의 위력 차이는 어떠냐? 플루토늄이 더 셉니다. 히로시마에는 우라늄 폭탄인 리틀보이가 떨어졌어요. 그리고 나가사키에는 플루토늄 폭탄인 펜맨이 떨어졌어요. 각각의 세기는 15킬로톤 그리고 21킬로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플루토늄이 더 강했다고 볼 수 있죠. 물론 이거는 지형에 따라서도 달라지는 거고 들어간 양이라든지 이런 게 달랐기 때문에 정확히 비교는 할 수 없지만 이 간단하게 비교를 했을 때는 플루토늄이 훨씬 더 위력도 세고 방사능도 세게 나온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 우라늄 폭탄이랑 플루토늄 탄이랑 뭐가 더 좋으냐? 판단하기는 사실 어려워요. 가격을 따지느냐, 위력을 따지느냐 이런 여러 지표에 따라서 어떤 폭탄을 개발할지가 달라질 수도 있고 나라들의 성격에 따라서 우라늄 폭탄을 개발하고 있기도 하고 플루토늄 폭탄을 개발하고 있기도 합니다.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바로 페이스메이커라는 의료기기에 사용이 됐는데요. 심정지가 왔을 때 옆에 부착을 해가지고 심장을 다시 뛰게 해주는 약간 인공세제동기 같은 역할을 하는 의료기기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근데 이게 몸 안에 넣어야 되는 거다 보니까 이 전지를 같이 넣어야 하는 거죠. 우리가 뭐 여기 전지를 따로 빼서 이렇게 충전기 연결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건전지를 같이 안으로 넣어줘야 하는데 초기에는 12V짜리 굉장히 커다란 건전지를 넣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 수명도 짧고 크기도 크니까 몸속에 넣기가 좀 그랬겠죠. 플루토늄은 반감기가 꽤 긴 원소예요. 즉, 수명이 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플루토늄으로 원자력 전지를 만들었을 때 수명이 길다는 장점을 이용해서 의료기기에 사용을 했었던 거죠. 다행히도 이 시술을 받은 몇십 명의 사람들이 뭐 방사능에 피폭되거나 사망되는 사례 없이 안전하게 이용을 했다고 해요. 하지만 그래도 혹시 모를 위험성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현재는 리튬이온 전지로 대부분 변환을 해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면 플루토늄이 쓰인 원자력 전지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는가? 그건 또 아닙니다. 우리의 미래, 우주 산업에서 많이 쓰이고 있어요. 우주로 나갈 때 그때도 마찬가지로 전기를 연결해줄 이런 동력원이 필요하겠죠. 거기서 플루토늄이 많이 쓰이고 있어요. 플루토늄은 얘도 좀 불안정한 애여가지고 알파선을 내뿜으면서 부서지는데요. 그때 큰 열이 나옵니다. 이 열을 가지고 전기를 만드는 발전 방식이 있어요. 이 방식을 우주선 혹은 우주 탐사체에서 많이 사용을 하는데 오랫동안 탐사를 하다가 돌아와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수명이 긴 플루토늄으로 열을 뽑아서 전기를 만드는 게 우주의 상황에선 정말 최적인 거죠. 뿐만 아니라 이 우주에서의 상황을 생각해보면 이 태양계, 지구 가까이에 있을 때는 보통 날개에 태양광 패널을 쫙 깔죠. 그래서 가까이에서 태양빛을 쫙 받으면서 에너지로 쓰잖아요. 근데 점점 더 멀어지는 우주 탐사체들은 태양빛이 약해지겠죠. 그러면 걔들은 결국 에너지를 잃게 될 거잖아요. 그래서 멀리 나가는 애일수록 이 플루토늄을 원료로 해서 전기를 만드는 방식을 많이 사용한다고 해요.
이 플루토늄 원소가 사실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가기 때문에 좀 개인적으로 악감정이 있었던 원소이기도 한데요. 그래도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좋은 쪽으로도 많이 사용이 되고 있다고 하니 참 양면성이 두드러지는 원소인 것 같아요. 앞으로도 저는 여러 가지 원소들에 대해서 다양한 면 찾아와서 여러분에게 열심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또 궁금한 원소가 있으시면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이야기 들고 올게요. 안녕!